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곧 임계점이 온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도 오르고 있고 모든 게 오르고 있는데요. 관세 충격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전체 보시면요. 오늘, 그래도 조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뭐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파이낸셜 쪽은 뭐 또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뭐 아직은 지금 뭐 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좋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좀 볼까요? 0.60, 뭐 그냥 여전한 그런 평소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애플 0.01, 뭐 의미 없는 숫자고요. 뭐 그냥 제로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2.87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가 흐름이 좋게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10대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는 건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드렸죠.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전부 다,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지금 그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이 AI에 투자하겠다면서 뭐 100조 원씩 투자는 뭐 아마존도 보이고 뭐 계속해서 그런 역대급인데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그런 투자를 보였죠. 자, 그 투자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죠.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 저보고 제가 테슬라 넘버1, 엔비디아 넘버2라고 늘 외쳐왔지만 엔비디아 끝이니까 이제 넘버2라고는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딥시크는요, 사실 그냥 어제 제가 다뤄드렸죠. 딥시크는 그냥 너무 과장됐다.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그냥 과장이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 그냥 밖에 나와서 뭐 너무 좋은 게 개발됐다 그러지만 그냥 뭐 좀 좋을 수 있고 중국에서 쓸만한데 뭐 그냥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뭐 중국에서 나와봐야 서양 국가들이요 써줘야 되는데 안 쓰죠. 결국 자기네 그냥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국내 리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I 쪽은 워낙 이 아이덴티티랄지 여러분들의 이 어떤 신분, 프라이버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이 써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나왔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 챗GPT나 정말로 이 엔비디아나 모든 이런 미국의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안 써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공부 사라지고 나니까 어때요? 엔비디아 끝나서 뭐 $100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라고 뭐 그렇게 언론들이 떠들어대는데 결국 다 반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펀더멘탈 좋으니까 바이 앤 홀다 그랬고 딥시크에 대해서 계속 제가 몇 주째 분석해 드렸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런 흐름이요. 나중에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뭐 매출이고 어떻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반등하는 걸 보면서요.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나홀로 떨어지고 있고 분위기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포감 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흥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가다듬으세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나 미국 주식 장기 투자하려면요. 이런 지금 떨어지는 거 가지고 흔들릴 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때는요, 정말 최악의 때는 2022년도였어요. 그걸 다 지나왔다고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뭐 또 코로나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뭐 자꾸 이것 때문에 400대에 늦게 최근에 도는 사람들, 400대에 산 사람들이 막 이거 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무엇이든요. 입장료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들어와서 장기 투자하려면요. 다 지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300대 샀어야 되고 200대 샀어야 되는데 왜 400대 사라 그랬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가격을 어떻게 맞춰요? 그건 하나님밖에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다 보면요. 초보가 아니고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월가에 있는 친구들도 몰라요. 그 친구들도 고점에 사요. 그 친구들도 막 오르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야, 이거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300대 사게 하지 왜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사게 하지 왜 그러냐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맞추면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부자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고점에 살 수도 있고 중점에 살 수도 있고 저점에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냥 쌓여서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테슬라에 제가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도 싸다고요. 자꾸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뭐 $20 차이고 $50 차이고 $100 차이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이 보니까 막 $100씩 빠지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만 다 복귀돼요.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는요. 월급 타서 사모세요. 그럼 평단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질렀는데 나 고점에 산 거야? 나 중상가에 산 거야? 이러는데 그거 여러분들의 실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요. 처음 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를 배우셔야 돼요. 무엇이든 여러분 부동산이건 무엇이든 사지 않습니까? 사면요. 이미 저질러진 건 후회할 필요 없어요.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길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부동산을 사게 되면 연끌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여러분 어차피 그 집에 살면서 묻어두고 가는 거잖아요. 가고 나면 10년 뒤, 20년 뒤에 올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요, 부동산 투자처럼만 하게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부동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존도 좋죠? 아마존하고 메타가 계속 좋았어요. 올해는요. 그래서 아마존 좋고 1.174 올라왔습니다. 아마존은 목표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아마존은 과거에 멤버십에서도 나눴거든요. 옛날에 나눴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마존까지 신경 못 쓰잖아요. 근데 돈이 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투자해보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글 0.57 뭐 구글 항상 좋고요. 메타 0.40 오늘 테슬라 3.91%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 빠진 것에 대해서 또 뭐 각자 분석할 때 있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테슬라가 왜 빠졌냐? 여러분 이유가 없이 빠질 때도 많아요. 근데 꼭 뭐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 주식시장이요. 예상치 못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주식만 빠지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굳이 없을 때도 그냥 이런 거구나. 뭐 공매도가 많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이 테슬라가 먼저 오기도 하고 여러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한꺼번에 작동하다 보면요. 그냥 내 주식만 빠질 때가 있어요. 또 본인이 꼭 투자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더라도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피어런츠 얘기한 것처럼 그 테슬라의 펀더멘털 있죠. 이 펀더멘털이 hasn't changed? 한 번도 바뀐 게 없다라면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이 커피가요, 지금 커피 선물 시장이거든요. 자, 이거 마치 그 비트코인의 현물 ETF처럼 이런 이제 선물 시장 안에서 갑자기 지금 이 커피가요, 막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배경이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패닉 바잉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 지금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막 미친 듯이 쭉 올라가죠. 과거에 테슬라 주가 오르듯이 2020년도와 23년도에 오를 때처럼 막 미친 듯이 수직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패닉 바잉이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커피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커피 가격이 또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를까요? 사실 여러분, 이 커피가 패닉 바잉, 공포스럽게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사게 되면은 가격이 뛰잖아요. 왜?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미국도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커피로 인해서 소위 산업이 형성된 게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 커피 공급은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커피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 가격이 뛰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공급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가게들,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가 망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커피 공급이 갑자기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커피를 다루는,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들은요, 이 공급책들은 이러한 그 커피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어떤 물량을 확보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미국도 스타벅스만 생각하더라도요, 스타벅스가 매일매일 이 전국에다 커피를 보내야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커피가 갑자기 공급이 안 된다, 끊긴다, 또 뭐 갑작스럽게 정말 뭐 물가가, 이 커피가 뛴다, 이랬을 때는 그게 사실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소위 농산물 같은 것들은 패닉 바잉이 나타나요. 지금 미국에서 계란 가격 있죠. 계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달걀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한국은 어떠신가요? 그 지금 이 달걀 가격이 오르니까요. 여기 미국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제 가는 이 그 트레이드조에 가면요. 계란이 없어요. 달걀이 지금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물건이 스토어에 들어오면 그냥 싹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패닉 바잉 하거든요. 다 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옛날에 뭐 2개, 더전 있잖아요. 12개짜리, 뭐 2개 혹은 뭐 4개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사요. 왜요? 이게 지금, 가격이 좀 뛰니까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요. 공포, 바잉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계란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빵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빵에다가 계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란도 필수예요. 빵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빵을 만들면 계란이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요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리테일 샵이랄지 빵 파는 가게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입해 버리니까 막 공포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번 좀 오른다 뭐 그런 소문이 돌면 이런 패닉 바잉이 나타나요. 자, 특히 지금 현재 커피 가격이 뛰고 있는 공포 분위기, 패닉 바잉이 생기는 배경은 뭐냐면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일단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날씨 영향을 받아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 특히 이 남미 쪽에 이번에 지금 드라웃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요. 이 커피 농사가 커피는 이제 나무 이쪽에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공급이 안 돼가지고 농산 수확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실제 팩트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커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의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패닉 바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패닉 바잉에 불을 더 부추긴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죠. 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25% 했다가 둘이 그냥 합의 보지 않았습니까? 야, 그냥 한 달 동안 유예해 줄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국경 보안에 이렇게 이제 뭐 그걸 노렸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트럼프가 노린 건 그거다 그러는데 자, 근데 또 때립니다. 자, 이번에 철강 관세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25%? 그거 또 멕시코하고 또 캐나다 쪽 얘기인 건데, 한 달 유예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공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가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이제 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커피 생산국들에게 당연히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수입하니까 관세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 관세 나오면은 또 커피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물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면이 이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관련된 것들도 수입품이 많은 것들은요, 가격이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의 아주 오랜 이 디자이너, 자, 머스크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 뭐, 사이버 트럭이랄지, 사이버 캡에 대한 디자인도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도맡았죠. 오늘 이 제이 레노, 과거에 그 미국 토크쇼에 또 뭐, 이 또 대부 아니었습니까? 이 제이 레노와 함께
테슬라 그 새로운 모델 Y 있죠? 그거 타면서 또 서로 대화 나눈 걸 이 제이 레노가 또 올렸습니다. 자, 이 제이 레노가 타면서 새로운 모델 Y랄지, 원래 제이 레노가 테슬라 많이 하잖아요. 워낙 그 테슬라에 대해서 이 뭐 본인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테슬라 차에 대해서 항상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자동차 마니아예요. 근데 많은 차를 다 타보지만 와,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감탄을 하죠.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랄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모든 뭐 럭셔리 차는 다 타보는 사람이고 차 이 수집하는 광이잖아요. 제이 레노가 그런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극찬을 하니까. 근데 오늘도요, 이 제이 레노가 테슬라의 그 디자이너죠, 이 프렌즈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얘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요, 재미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뭘 얘기했냐면요. 지난번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바로 이 텍사스 어스틴에서 6월 달에 사이버캡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나온다라는 거 있죠. 그 머스크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머스크 쟤또 뻥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유, 머스크 말을 어떻게 믿냐고. 세워라, 내워라. 언제 믿냐고. 머스크 타임 있지 않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또 그런 거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믿어주지 않습니까? 좀 밀리더라도. 뭐 어차피 될 거니까. 뭐 지금까지 안 된 건 없거든요. 머스크가 얘기한 게. 결국은 다 됐어요.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소개한 지가 2019년도인가 그 나왔는데 뭐 5년째 안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의 문어도 그랬고 뭐 고등어도 그랬고 여기 미국에 이 해산물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사이버 트럭 거짓말이라고. 언제 나오냐고. 야, 그거 나올 수가 없어. 4680 배터리가 들어간다는데 4680 배터리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 한국의 문어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결국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춰질 뿐이지, 좀 늦어질 뿐이지 결국은 다 나와요. 계획했던 것들이. 자, 근데 이번에도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컨퍼런스 때 이 소위 사이버캡, 소위 그 로보택시가 나온다 그랬더니 또 제 구라친다 이러면서 쟤 또 거짓말이라고 또 허풍 떤다고 괜히 또 이 전체 딜리버리 인도량이 적으니까 저런 걸로 또 주가 올리려고 이런다면서 비꼬는 사람들 많았어요. 실제로 택가들 있죠. 택가들 놀이터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왔어요. 저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매번 그냥 좋은 기업이 성장하는 걸 볼 생각 안 하고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이, 혁신의 기업이 망하기만을 바라보고 있죠.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보 자체가 이게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같이 이제 있는 주변에 좋은 기업,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좋은 기업이 힘든 때에서 커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 꼭 뭐 보면서 옆에 사람이 망하기를 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데, 택가들은 늘 그런 생각이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적어도 비판을 하려면요, 비판할 또 공매도 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 회사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망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요, 투자로 돈 못 벌고요. 그런 생각 가지면 투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택가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이다, 구라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테슬라 디자이너죠. 이 사람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은 머스크가 했던 얘기를 다시 리컨펌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이버캡 라이드가요. 자, 사이버캡을 이분이 디자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출시 일정을 알아야지 이걸 디자인한 걸로 더 이렇게 이 사람 더 이제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Starting in June. 자, 6월 달에 드디어 나온다면서 영상에서는요, 막 exciting 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뭐 가슴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이버캡을 rolling around 할 거라는 거죠. 출시하게 되면 드디어 이게 로보택시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이 레노도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앞으로 시행착오가 좀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드디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한다? 페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거는 정말 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죠. 꿈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구글 웨이모 벌써 하고 있지 않냐, 몇 개 도시 하고 있잖냐 이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둘이는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걔네들은 그냥 30마일을 못 넘어요.
그리고 딱 정해진 곳에 프리맵들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뭐 30마일 가가지고 어떻게 타고 다녀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도 정규 속도로만 가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FSD를 활용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 속도로 가져야 돼요. 뭐 우버 타듯이. 자, 그래서 사이버캡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로보택시로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이게 사실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ere will be the technology that feels like the future. 자, 나오게 되면 정말 미래에 온 것처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타보게 되면 미래에 정말, 야, 내가 미래에 있구나, 영화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 But it is happening today. 근데 지금 바로 당장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여러분, 이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 자체가 그냥 혁명이에요. 로보택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웨이모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오게 되면요, 정말 새로운 무브먼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랜만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또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그 왠지 모르게 이 아담 조나스가 좀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리포트가 나올 때가 됐는데 했는데 역시나 하고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옛날에 작년인가요? 그때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그 11월 달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때 막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이 테슬라 주가가, 이 500달러 갈 것이다. 그때 450달러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제시했잖아. 400달러, 430달러, 450달러 제시했을 때에. 그때 막 게리 블랙도, 야, 이거 뭐 어이가 없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애덤 조너스가 400달러 그 후반 430, 450 얘기했을 때,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480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애덤 조너스의 예지력, 아담 조너스가 우와, 이 게리 블랙보다 훨씬 낫구나 이러면서, 아담 조너스가 그때 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 업계 최고 높은 소위 그 타겟 프라이스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 가는데, 언제 갈 수가 없어 지금은,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그런 아담 조나스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테슬라 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징징대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FSD 로보택시 이제 언슈퍼바이저가 나오잖아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그 어스틴 그 6월 달에, 이번 6월 달에, 이 FSD 로보택시가 사이버캡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Transform Investor Expectation입니다. 자, Transform Investor Expectation.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번에 6월 달에 로보택시 테슬라 사이버캡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오게 되면요, 어떤 분위기가 바뀌냐면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말로서 했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차이가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정직한데,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보통 뛰어 올라요. 근데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밑돌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외죠. 안 좋았는데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통 일반 케이스는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가요. 왜냐? 눈으로 확인됐거든요.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앞으로 주가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순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눈으로 등장하잖아요. 6월 달에요. 그러면 텍사스 로보택시가 딱 등장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바뀌어요. 장밋빛으로 더 바뀌어요. 왜냐? 지금은 아직 보는 게 없잖아요.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도시에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타고 내려요. 처음에는 수입이 미미하겠죠. 돈 내고 타지만 뭐 적게 받을 거니까. 근데 이게 타보니까 사람들이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 좀 있겠죠. 겪다가 점점 더 좋아져요. 사람들이 처음에 전기차에 대한 그 어떤 의심이 있어가지고 못 탔는데 점점 타보니까 괜찮아요. 테슬라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캘리포니아 보면 그냥 길바닥에 LA는 여기는 테슬라가 그냥 발에 밟히듯이 보이거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보택시가 나와서 도시에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정말 돈을 주고 타요.
그래서 느낌이 좋아요. 아, 정말 우버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라고요. 왜냐,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안전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너무 좋았다고. 안에서 화장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생명의 위협들, 또 뭐 여성을, 이렇게 여성으로서 위험한 일들 많잖아요. 뭐 운전기사가 돌변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여성의 안전함,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장밋빛으로 막 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대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Around the pace of adoption. 그러니까 이 adoption 두 가지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테슬라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대한 사람들이 수용이 점점 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다 타게 되는 거예요. 보편화되는, 유니버셜라이즈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보편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요. 여러분들이 그때 또 더 사겠다 그러면 늦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실수하시죠. 지금 여러분,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막 폭락할 때 있죠. 막 떨어질 때 있죠. 이럴 때가 사실은 하나씩 주워 담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그런데 징징이들, 우리 기혼 징징이들은 꼭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꼭 이렇게 나중에 또 결과 보고 오르고 나면 그때 또 사놓고 나중에 또 지나서 그 막 미친 듯이 오르고 나면 또 흘러내릴 때 왜 고점에 사라 그랬냐고 또 징징이들, 우리 기혼 징징이들이 징징징징 될 거 아니에요. 자, 과거에 100달러 초반이 200달러대, 180대, 160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행보할 때. 그때 그냥 부지런히 사모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룰루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사모은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뭐 이런 걸 여러 번 지나니까 지금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러잖아요. 저보고 제가 사라 그러면, 뭐, 정 교수는 2020년대, 2019년도에 사서 이미 뭐, 2018년도에 산 사람들이야. 그때야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지.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어려운 시기. 그때 여러분들이 사라면 살 수 있었겠어요? 못 사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사라 그러면 절대 못 사죠. 그때가 오를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2020년도 폭락할 때 여러분들 살 수 있었겠어요? 못 사요. 그 폭락하는데 어떻게 사요? 막 이 워렌 버핏 주식도 30% 40%씩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냥 징징대는 사람들은 못 사요. 그러니까 뭘 보고 사느냐? 항상 회사를 공부하고 펀더멘탈을 보는 거예요. 바뀐 게 없네? 이제 로보택시 나오네? 자율주행이 앞으로 대세가 되겠네?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구체화되고 언제 이게 대중화되고 언제 퍼질지는요, 그거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가서 떨어질 때,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사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6월 달에 이런 기대감이 바뀌고 사람들이 인터뷰가 나와요. 너무 좋은데요? 난 앞으로 계속 활용할 거예요. 계속 탈 거야. 그러면 주가는 막 그냥 우리가 이미 주식을 또 투자하기 전에도 막 미친 듯이 또 올라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Economic Impact of Autonomous Car입니다. 자율주행이 앞으로 던져줄 경제적인 충격에 아주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올 거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이, 여러분, 이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이 앞으로 가져올 이 경제적 충격, 이거는 돈나무 누나가 다 이미 생선 가시 바르듯이 다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밥 먹듯이 매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이 경제적 충격을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으로 보잖아요? 그제서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율주행 FSD 테이크 레이트 있죠. 그것도 더 올라가겠죠. 그게 더 올라갈 겁니다. 어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래 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다들 몰라요. 이게 정말 오는가? 마치 스마트폰이 이 애플이 이 지구상에 놓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그냥 지금 좋은 기회가 계속 여러분들 줍줍 찬스인데, 징징될 사람은 계속 징징대시고, 그것도 귀여워요. 그리고 오르고 나면 아마 그때는 또 그런 소리 못 할 텐데,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지금이 아주 좋죠. 그냥 꾸준히 모아가세요. 월급 타듯이요. 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 사람 기다리시고, 더 살 사람은 더 사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또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다뤄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뭐 또 메이저 언론들 요즘 조금 조용하죠. 뭐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가 틀어진다. 뭐 곳곳에 그 내부적인 그 의견 충돌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여러분 정당이든 모든 모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큰 틀은 바뀌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Elon Musk and I are completely aligned in terms of cutting waste and increasing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래쪽에 재무장관 있죠. 자, 이 재무장관 베센트가요. 일론 머스크하고 우리는 이 쓰레기를 완전히 치우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는 집중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하고 재무장관이 그냥 손을 딱 잡고요. 우리는 for the American people,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여기 올인한다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계속 분석해드렸죠. 어제도 그저께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미국 정부가 돈 나가는 거, USAID라고 전 세계에 막 나가는 거 와, 정말 황당한 것들 많다고 그랬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도 그걸 손을 못 댔어요. 근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머스크가 그걸 하고 있다고요.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얘기했거든요. 머스크가 원래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인플레이션을 누가 일으키냐면서 머스크가 그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몇 번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옛날이에요. 정부 비용을 보라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정부 비용이 많아서 물가가 더 부추겨진다고 미국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다 얘기했죠. 빨리 이거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정부에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같은 기업이니까 네가 맡아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도지를 맡게 된 거 아닙니까? 머스크가 결국은 이 미국 정부에 새어나가는 돈, 눈먼 돈들 있죠. 그런 돈들을 다 그냥 정리하겠다는 그걸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맞죠. 여러분 어제도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레즈비언과 이 바이섹슈얼들의 그 맞담배 피는 것에 대한 그 영향, 효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데 연구비가 800만 불씩, 1000만 불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미국 정부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고 미국 경제가 탄탄해진다? 여러분 이건요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뭐냐? 미국 국채가 인기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의 지금 빚이 이자만 해도 국방비만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1000조 원이 나간다고요. 근데 그런 비용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게 효과가 이제 지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미국 국채 인기도 좋아지죠. 또 물가도 떨어지겠죠. 금리도 내릴 수 있죠.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스크가 왜 정치에 개입하냐 그러지만 결국 미국 전체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머스크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욕 좀 덜어먹는 거 눈앞에 그런 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치를 추가라고요. 가치를 추가하다 보면 당장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고 당장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쪽으로 돈을 모이게 됐어요. 가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하고 재무장관이 손잡고요. 작정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미국 주식만 투자하세요. 중국 뭐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뉴스TV였습니다.